얼쑤의 얼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의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얼쑤의 얼스가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 인사 올립니다. 진행을 맡은 얼쑤, 저는 은경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무탈하게 잘 지내셨나요? 부디 건강하고 안전하게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길 바라며 오늘 첫 번째 음악 들으면서 8번째 얼쑤의 얼스 시작하겠습니다. 김동률 님이 부릅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왜 첫 번째 노래로 출발을 선택했는지 다들 아시지요? 아시나요? 그럴 것 같은데요. 아, 이 개점 휴업이냐고, 왜 하다가 그만뒀냐고, 얼쑤의 얼쑤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왜 방송을 안 하냐고, 그쵸. 빨리 하라고 많이들 이렇게
뭐랄까 새롭게 시작하는데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네. 오셔서 환영합니다.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가 맞습니다. 가사 중에서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정말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요즘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자꾸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김동률님의 출발이라는 노래를 들으니까 좀 위안이 되네요. 그나저나 우리 운경님은 무탈하지 않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무슨 어디로 일이죠? 소문이 났어요? 어디까지요? 여기저기. 네, 제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가 음. 그 격리 해제된 지 몇 시간 안 지났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번에 병원 갔더니 그러니까 전체 검진 비용이나 뭐 하여튼 재반 사항에 대한 거가 다 환자 몫인 거예요. 그리고 예전과 많이 달라졌네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몸이 다운되어 있으니까 또 병원에서 뭐 영양제 이런 거 권해서 그 처음으로 그 무슨 실이라고 하죠? 뭐 하여튼 음압실?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감염되어 있으니까 그 응급실에서도 그 다른 라인으로 이렇게 저를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 가서 맞으라고 하는 주사를 받고 네. 딱 나왔는데 전체 비용이 24만 원 나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24만 원을 벌어도 부족한 판에. 아니 근데 두 번째 걸린 분들 좀 덜 아프다는 얘기 들었는데 사람마다 다르긴 한가 봐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예. 지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이고. 일단 몸이 좀 이렇게 둥 떠 있는 그 느낌 있잖아요. 네. 감기약 먹으면 그런 느낌이 지금 아직도 좀 있고 이게 내 정신인지 남의 정신인지 막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아직 좀 목 상태도 지금 사실 좋지 않고 하여튼 등등 그런 증세가 좀 남아 있고요.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파서 누워 있는 5일 내내 계속 약 기운에 이제 거의 뭐 잤지만 깨어서 보면 막 카톡 와 있잖아요. 그럼 계속 안전 문자에 뭐 폭염 이런 시에서 오는 안전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저는 막 오한이 나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데 밖은 계속 그렇게 폭염이라는 사실이 참 놀라웠던 것 같아요. 아니 안전 문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면 무슨 소용일까 싶어요. 정말. 네. 어쩌라는 뭐 건지. 대처를 잘 해줘야 되는 건데 어쨌든 폭염이 계속돼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겠어요. 5층 건물에 5층에서 사신다고 들었는데 꼭대기층은 왜 여름에 이거 보일러 켜진 거 아닌가 하고 엄청 의심스러워서 덥죠. 막 가서 확인해 보신다고 제 지인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지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환경과 역행하는 에어컨을 부여잡고 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올해는 아이들이 뭐 환경이고 뭐고 더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뭐 이런 상황이고 이제 재작년에 저희 집수리 한 이후에 이제 에어컨을 새로 들였거든요. 근데 켜놓으면 어쨌든 막 시원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무풍인데다가 이게 켜놓으면 소리도 안 나고 시원하고 그 속에서 어쨌든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감각 없이 거의 켜고 살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막 끄는 그런 일들을 했었나 봐요. 아니 근데 운경도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하기 때문에 덥다고 총일 에어컨 가동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파도. 뭐 저희도 그렇고 네. 아이들도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아닌데 네. 이게 이제 방학하고 아이들이 다 집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옛날같이 무슨 에어컨 있는 무슨 은행을 간댈지 뭐 이런 시대도 아니고 집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켜놓고 거의 집에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켜면서도 좀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가 보더라고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실외기에서 나오는 더운 바람 다 어디로 가지 막 자기들도 그런 말을 하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끄지 못하고 살고 있었고 또 퇴근해서 아빠가 왔는데 집이 더우니까 그냥 켜고 살자. 더워서 안 되겠다. 이래서 거의 여름 내내 좀 많이 사용을 한 것 같고 이 전기세는 어떻게 할지 다음 달이 돼봐야 알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네. 어. 몇 년 전까지는 견딜만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름 네. 더위도 요즘은 너무 심각할 정도로 더워서. 그냥 선풍기로 살았어요 내내. 그렇죠. 저도 네. 그렇거든요. 에어컨 없이 그랬거든요. 살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편리함을 누리면서
한쪽으로는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에 불편한 마음을 갖곤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상황을 개인에게만 지우지 말고 더 많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이 앞장서서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좀 개개인이 아끼는 것보다는 이 대형 쓰레기를 양산하는 이런 기업이나 산업 현장에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정말 빠르고 조금은 손쉽게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좀 풀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네요.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그 수십억 명의 지구인이 노력하지 않고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게 맞다고 보지도 않아요. 이건 어느 한쪽이 나서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지극한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하는 당면 과제인데 개개인의 노력이 미미하다고 노력하는 개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렇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억 인구가 실천하는 일이 어떻게 영향이 미미하다는 건지 이것도 참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내뱉은 말로 인해서 잘못된 관념이 좀 형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네요. 이런 잘못된 관념을 누가 심어주는 건지 좀 의문이 들죠. 네. 근데 이런 환경에 대한 것도 너무 요즘에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냥 모두가 다 모든 분야가 그냥 너네 알아서 살아라. 좀 그러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이 너무 마음이 맞습니다. 네, 무겁습니다. 이 이상기후가 이제 일상화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난도 일상화가 되었어요. 그런 요즘 사실 뉴스를 보는 게 겁이 날 지경이 되었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네, 이렇게 위기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이게 불편한 주제라고 해서 자꾸 피하지 않고 오히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네. 네, 그래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갈게요. 네, 좋습니다. 자두님이 부릅니다. 대화가 필요해. 또 왜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할 말 있으면 더 넣고 말해봐. 너 많이 변했어. 내가 뭘 어쨌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엔 어땠었는데 요새 내가 하는 말투랑 화장과 머리 옷 입는 것까지 다 짜증나나봐. 그건 네 생각이야. 우리 서로 사랑한 지도 어느덧 10개월 매일 보는 얼굴 실증도 나겠지. 나도 너처럼 나 좋다는 사람 많이 줄 섰어. 간다는 사람 잡지 않아. 어디 한번 근데 잘해봐. 그놈의 정이 뭔지 내 뜻대로 안 돼. 마음은 끝인데 몸이 따르질 않아. 아마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널 사랑하나 봐.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봐. 넌 집착이 심해. 그건 집착이 아냐. 나를 너무너무 구속해. 그럼 너도 나를 구속해. 우리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마치 와이프처럼 모든 걸 간섭해. 너의 관심 끌고 싶어서 내 정등기 머리 짧게 치고서 웨이브 줬더니 한심스러운
너의 목소리 나이 들어 보여 난 너의 긴 머리 때문에 너를 좋아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 날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귀찮은 듯한 너의 목소리 난 지금 바빠 듣고 보니 내가 너무 미안해. 대화가 필요해. 이럴 바엔 우리 헤어져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 그런 말로 넘어가지 마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너의 소중함과 고마움까지도 다 잊고 살았어.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소한 오해 맘에 없는 말들로 서로 힘들게 해 너를 너무 사랑해. 대화가 필요해 지구와 지구인들이 대화를 하면 대략 자두님이 부른 대화가 필요해의 가사와 맥락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정 능력을 점점 잃어가는 지구가 자연이 거저주는 것들에 대해 늘 고맙다던 너 많이 변했어. 소중함과 고마움까지 다 잊고 살잖아.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개사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자두님의 대화가 필요해 였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지구와 지구인들의 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인들이 지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몇 년 전 5월 달에 비가 20일이 넘게 내렸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후변화로 인해서 장마가 일찍 찾아온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보통 장마가 6월에서 7월 사이에 우리나라는 오죠. 그렇죠. 마치 장마 때처럼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당시 한 환경단체에서 만든 구어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그렇죠. 네, 온경도 기억나요. 기억하시죠? 네네. 네네. 무척 공감되는 말이었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씨나 기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큰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를 예로 들자면 온경은 외출하기에 앞서서 점검하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날씨를 좀 보고 오늘 어떤 옷을 좀 입을지, 예를 들면 비가 오면 좀 거추장스러운 옷들은 안 입게 되잖아요. 비 온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두꺼운 옷 입을지 뭐 얇은 옷 입을지, 요즘 같은 때는 뭐 그런 비나 눈 때문에 어떻게 옷을 입을 건지도 생각하고, 또 여름에 비에 젖지 않아도 되는 뭐 이런 옷을 선택한달지, 가방이나 신발도 그래서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추장스러운 옷이 있어요? 평소 거추장스러운 옷을 못 본 것 같은데.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막 화려하고 나풀거리는 옷은 아니지만 한겨울에는 예를 들면 패딩 같은 건데요. 뭐 드레스, 럭셔리한 가방 이런 거 상상하신 거 아니죠? 조금 상상했어요.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있어도 안 입을 거지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기분이 왠지 좋은? 기분 네.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 날씨를 확인하고 비가 온다면 들이치지 않게 비가 창문을 닫고 나간다거나, 뭐 너무 춥고 너무 더우면 베란다 창문 아래에 이렇게 놓아뒀던 화분을 그늘진 곳이나 거실로 옮겨놓고 또 우산을 챙겨서 나가기도 해요. 아니 그런 생명을 키운단 말이에요. 네. 의외인가요? 네. 아니면 사람 이외의 생명은 저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날씨에 따라서 이제 뭐 빨래, 세탁 뭐 이런 걸 할지 말지.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아마 씨를 언제 뿌려야 하지? 아니면 언제 거두지? 아니면 또 지역에 따라서는 기후에 따라 이제 어떤 작물을 심고 거둬야 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기후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절기가 사실은 그 다 농사와 계절에 맞게 농사 짓는 그 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저는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기후 위기 시대에 과연 그렇게 순환에 맞았던 그 절기들이 얼마나 이제 거기에 딱딱 맞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요즘에 들고요. 이렇게 날씨나 기후에 영향을 받는 게 이렇게 많은데 기본적인 이 의식주가 모두 그 영향 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한 몇 년이 지나도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맞을까?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이게 그 허베이성? 중국의 허베이성이 대체로 눈이 안 내리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이재민이 뭐 상상을 초월해요. 60만 명 가까이, 58만 명인가?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네, 어마어마하네. 제 기억에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중요한 건 평상시에 그 지역의 기후가 만약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었더라면 이제 많이 그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집을 지을 때도 그쵸. 그 대비를 했을 거고 우리 안산만 해도 눈이 많이 오면 이렇게 그 다음 날 눈이 언제 왔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예, 염화칼슘을 그쵸. 너무 퍼 부어가지고 이렇게 또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후는 진짜 그 지역의 뭐 집이라던가 음식이라던가 옷이라던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어떤 난방을 할지 어느 방향으로 집을 지을지 이렇게 기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정말 많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온돌 문화, 마루 그쵸. 문화가 네. 결국은 우리나라의 기후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된 문화니까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저기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처럼 물 위에다 집 짓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아파트 뭐 이런 거 말고 시멘트 이런 거 말고 지푸라기 뭐 이런 걸로 그래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주거뿐만이 아니고 의식주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영향을 받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네. 뭐 주거 형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모든 산업이 이제 그 영향을 받을 텐데요.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생활 속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한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생산되는 용과라는 과일이 있잖아요. 네, 그 막 이상한 거 이렇게 네. 용 네. 그 과일을 충북 영동 심천에서 생산하고 있고 뭐 파파야, 구아바, 애플망고, 파인애플, 아보카도 같은 열대 과일을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있다라는 기사를 몇 년 전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주의 한라봉이 전라남도 고흥, 나주에서 생산하고 있고 사과하면 대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강원도 영월, 평창에서 생산되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차 되게 유명한 그렇죠. 차가 지금 강원도 그 속초 위에 양양 거기에 굉장히 넓은 차밭이 있대요. 그래서 아니 차는 우리가 보성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자란다는 건 그만큼 따뜻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어쨌든 기후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열대 과일은 너무 놀라운데요. 저 지금 용과, 파파야, 구아바, 와 이건 정말 너무 많이 놀라운 것 같고요. 이 과일 가게 가면 몇 년 전부터 용과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생각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거 싱가포르인가 어딘가 가서 처음 봤거든요. 너무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저게 과일 맞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땅에 지금 자란다는 말이잖아요. 정말 상상하기 힘들고요. 근데 값이 좀 많이 저렴해지긴 하겠네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러면 사라져가는 사과나 배, 복숭아 이런 과일은 더 비싸진 건가? 아니면 북에서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나? 우리가 빨리 네. 교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화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사과가 우리나라에서 희귀 과일이 될 수 진짜 있다라는 그렇겠다. 예측을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나 복숭아, 포도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해요. 와, 이런 거 뭐 어렸을 때 저는 바나나는 정말 솔직히 얘기해 보면 저 20살 넘어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워낙 귀한 과일이어서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먹을 수가 없는 과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음. 뭐 특별한 날이나 손님 모실 때 구경은 해봤더니 맛봤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과나 배, 복숭아 뭐 이런 것까지 그런 대상이 된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그렇죠. 저도 어려서 소풍 갔을 적에 저 말고 바나나 한 개를 간식으로 싸왔던 아이가 생각이 나요. 진짜 우리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요. 네. 근데 그 아이가 뭐 부럽지는 않지만 않았지만 네. 근데 사과가 우리가 늘상 먹어왔던 그런 사과가 그런 대상이 된다면 그건 너무 슬픈데. 그쵸. 그래서 부럽지는 않았지만 바나나가 부럽진 않았지만 여기서 맞죠?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장기하님이 부릅니다. 부럽지가 않어.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전혀 전혀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뭐. 아니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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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워지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아주 뭐 너무 부러울 테니까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괜찮아. 난 잔다. 자러 가셨네요. 자러 가셨어요. 아휴, 이렇게 기후가 급격하게 달라지면 문제가 되는 게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난이 급증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올해 우리나라만 해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나 혹은 뭐 봉화, 문경, 영주, 익산, 예천, 논산, 음성, 공주, 광양,
지역을 가리지 않고 폭우 피해로 희생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비단 폭우뿐만 아니라 뭐 폭염, 가뭄, 폭설, 산불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네. 우리나라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캐나다만 해도 그렇죠. 1,000곳이 넘는 곳에서 지금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지역 전체가 폐허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여전히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왜 안 일어나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일부의 시민들 이외에 우리가 흔히 대중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보편적인 시민들까지는 피부에 완전히 와닿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TV 같은 데 보면 요즘에 다큐멘터리에서도 환경 문제 엄청 이야기 많이 하고 또 뭐 공익 광고 이런 걸 통해서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강원도에 보면 봄에 겨울보다 더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그게 자연 발화적인 거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그냥 먼 동네 이야기로 느낀다는 생각을 전 좀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안타까워 하는데 지금 당장 나한테 내가 너무 멀쩡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 피부에 완전히 와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경각심이 아직 덜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일상적으로 이 환경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뭐 토론까지는 아니어도 이 이야기 담론화가 되는 게 좀 필요한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계기, 공간, 기회 이런 것들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두님의 대화가 맥락이 다르긴 필요해요. 하지만 맞아요.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불편한 주제를 자꾸 던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피로감이다라는 그런 문제로 다가서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피로가 아닌 필요가 될 수 맞아요. 있는 이런 판을 새로 다시 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이제 간절한 때예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게 아까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어도 내가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로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SNS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모두가 다 아는 알고 사람이, 있는 네.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과연 남의 일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결국 어떤 개인주의의 그렇죠. 문제일까? 공감 능력이 부족. 네, 네.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또 들죠. 왜 공감 능력이 부족해졌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각자 도생의 그 흐름, 그다음에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 하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공식화할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덜 만들고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되고 적어지고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보이게끔 전반적으로 이 분위기를 끌어가는 그 많은 상황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덜 하게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어쨌든 상식적인 생각들이 네. 이제는 상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네. 좀 멀리하고 기피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것이 환경 문제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정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특히나 정치 얘기를 하면 막 치를 떨고 뭐 그 사람하고는 이제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마 뭐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모든 삶이 정치와 제일 맞닿아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하나요? 그렇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이 정치죠. 아기들을 향한 어떤 정책이라던가 노인을 향한 어떤 정책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정치와 무관하지 않은데
가장 지금 시급한 정치권이 다루어야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정말 이 환경에 대한 위기가 아닌가, 위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지금 잼버리 문제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람들이 공론하지 못하게 이끌어가는 그 언론의 분위기며 서로 기관 대 기관이 서로 네가 잘못했다, 나는 잘못한 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치 전라북도가 혼자 자기네- 잘못한 혼자 것처럼. 잘못한 것처럼. 근데 일개 그 지방자치단체 하나가 할 수 없는 규모의 그게 행사였잖아요. 그런데 참 많은 돈을 쓰기는 했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너무 결과는 궁금해요. 그런지. 저. 네, 그러네요. 저 전라북도 태생으로서 정말 너무 슬픕니다. 네. 이제 다시 앞으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 운경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는 이 분위기. 그게 아니고 네. 이런 문제가 이제 야기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이런 환경으로 인한 많은 재난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된 어떤 원인. 글쎄요. 그건 생각이 막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 그래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집만 해도 네. 저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거든요. 저는 이제 엄마 아빠 그리고 사남매가 방 하나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네요. 네. 저희도 그랬어요. 예. 제가 20살 넘어까지 그랬어요. 21살 정도에 이사를 했는데 그 한 칸짜리 방에서 살 때는요. 우리 온 가족의 6명이 입는 옷이 그 서랍장 6칸짜리 서랍장 안에 사계절의 옷이 다 모두 있었죠. 들어갔어요. 그치. 예. 맨 윗칸은 엄마 옷, 아빠 옷, 그다음 엄마 옷, 언니, 나, 남동생 둘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못 안 하고 하고 살았지. 자랐어요. 예, 맞아. 네. 뭐 물론 이제 워낙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 같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족함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저희 집이 실평수로 한 17평 되나? 엄청 작아요. 물론 셋이 살기에는 저는 청소하기에 넓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지금 그 평수에서 5명 삽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 평수에 정말 빈 공간이 별로 없을 정도로 뭔가 가득 맞아. 채워져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가 끌어안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근데 버리지를 못하는 이 습성 때문에 계속 끌어안고는 살아가고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버리고 또 새로 사고 버리고 새로 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 수십억 인구가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러한 물건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만들어내려면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또 유통해야 되면 또 그만큼 많은 비용과 물류 비용도 그렇죠. 예, 사회적인 어떤 비용들이 비용들도 많이 필요하고. 필요하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소비하고 버리는 것들 역시 그냥 자연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돌아가지 것들이 않죠.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혜택이 제가 볼 때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혜택이 맞아요.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플라스틱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악순환 속에서 순환이 어떻게 잘 안 되죠. 그렇죠. 예. 쓰레기로 남는 게 너무 많고 그렇죠. 그 쓰레기를 또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오늘의 기후 위기를 저는 초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팽배가 사람들로부터 물질을 너무 많이 갖게 하고 네. 물건을 그 물건을 너무 많이 소유하는 데서 오는 그 비용 처리 문제도 결국 환경 문제에 다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맞는 것 불구하고 같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또 더 갖기를 원하고 이거 더 가져야 되는 거야. 네. 계속 TV나 온 광고에는 유혹하는 그런 광고들 뿐이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기후 위기가 심각해졌으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까? 우리가 지금 더 많이 갖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알리고 지금이라도 우리 이후의 세대가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옛날 무소유를 얘기하셨던 법정 스님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안 가질 수는 없겠지만 스님처럼 근데 저희가 좀 미니멀리즘하게 살 필요는 정말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 그게 유행했던 때가 있었는데 다시 또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또 다시 좀 팽배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다시 더 이슈화되고 사람들이 좀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얼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더 드네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물질의 총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이제 지구상의 식물이라던가 동물, 곰팡이 이런 생물의 총량이 그 1900년 이후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1900년 이전에는 그렇죠. 아니 지금도 이 그 식물, 동물, 곰팡이들의 총량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은 너무나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많지, 그치. 증가가 되어가지고 2020년에 추정을 했을 때에는 지구 생물체의 총 질량보다 인간이 만든 물질의 무게가 더 그럴 나간다라고 것 이제 같아요. 발표를 했던 어떤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인간들이 만든 물질이라는 게 결국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소멸되지 않는 지구 속으로 녹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물질들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콘크리트, 플라스틱. 그쵸, 벽돌, 뭐 금속, 아스팔트. 그러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네. 그 왜 오래된 집 다시 재개발한다면서 철거하잖아요. 그럼 많은 철거에서 나오는 각종 시멘트와 철근과 뭐 하여튼 땅으로 가도 안 썩을 것 같은 그런 것들 걔네들 어디로 가나 너무 궁금해. 그렇죠. 어디로 갈까요 도대체? 어딘가에 파묻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그 땅은 어떻게 되냐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얼쑤에서 다루고 싶은 그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이 처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또 그 만들어지려면 생산을 하려면 그것을 이제 원료를 채취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채취하는 과정, 추출하는 과정, 그리고 생산되는 과정,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기까지 어떻게 어떤 가나. 유통되는 과정, 그리고 또 소비되는 과정, 그리고 이후에 폐기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한번 찬찬히 살펴본 다음에 네.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좋네요. 네, 우리 이런 방향으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 이승환의 슈퍼 히어로 듣고 마무리해 볼게요. 네, 다음에 봬요. 네. 일상의 고단함이 정지된 시간 내 어린 날의 새벽을 살려시길 원해 지구를 구해내는 영웅도 되고 달라라 해도 가겠지 날 향하자 그 누구든가 I'm a superhero 일생일 때
누구에게나 그들만의 기회가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들 멋지게 몸을 날려 그녀를 구하고 아무 말 없이 싱긋 웃어주겠어 뭔가 꿈이 있는 미지의 세계 보물을 찾아 떠나지 원한다면 하늘 수 있어 I'm a superhero 일생이 일대의 사건 내 영혼을 소굴이 짚히는 듯 버린 충격 누구에게나 그들만의 기회가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들 I'm a superhero 일생이 일대의 사건 내 영혼을 소굴이 짚히는 듯 버린 충격 발사 슈퍼파워 그들만의 필살기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들 우리가 슈퍼히어로까지는 아니어도요. 일상 속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작은 행동들을 모두가 이어간다면 우리 지구인 모두가 작은 히어로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일상에 적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진짜 지구를 떠나가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얼쑤의 얼쑤에서 물건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방송에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한 작은 영웅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얼쑤의 얼쑤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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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S Sustainable D Development G Go
SDGs. 첫 번째, 빈곤 없는 따뜻한 경기도 만들어요. 두 번째, 지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해요. 세 번째,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요. 네 번째,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요. Четвертых, предоставить всем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다섯 번째,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안전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요. 여섯 번째,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요. 일곱 번째,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줄여요. 여덟 번째,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요. 8 नम्बर, धेरै राम्रा कामहरू सिर्जना गर्नुहोस्. 아홉 번째, 청정기술과 친환경 산업으로 나아가요. 열 번째,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과 배려의 열린 사회 만들어요. 띠10 ដោះស្រាយវិសមភាពរវាងថ្នាក់និងតំបន់និងបង្កើតសង្គមបើកចំហនៃការរួមបញ្ចូលនិងការពិចារណា 11번째, 누구나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만들어요. 12번째,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과 식품을 사용하고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를 줄여요. 13번째, 기후와 관련된 재난을 미리 대비해요. 13. phòng bị trước các thảm họa liên quan đến khí hậu. 14번째, 바다의 생명을 보호하고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15번째, 지구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자연적 식지를 보존해요. 15e, nous conservons des habitats naturels pour prévenir la désertification de la Terre. 16번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정부와 시민 모두가 노력해요. 17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해요. 17. 持续发展需要我们全人类的共同参与. 모두 행복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 만들어봐요. 모두 행복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 만들어봐요. GSDGs. 당신의